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대출도 공정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뭐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4분 전에 나온 지지율은 윤석열 50.6% 대 이재명 38.1, 격차 다시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1분 전에 기본소득 최고 민생정책, 성장회복, 불평등 완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실업 등 뭐 여러가지 정책 관련주들 다 이제 기사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이어서 저번에 했던 부분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원 동기할 차례인데요. KNet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저는 길게 보면 분명히 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월봉 주봉 보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421억이고요 44억, 부채비율 17%. 네, 부채비율은 낮아서 좋고 유보율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네요. 그냥 그러네요. 네, 국제약품. 국제약품은 밑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304억, 22억, 106%, 296%.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밑으로 가는 애들은 일단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알미늄은 최근에 시세를 내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3329억이고요. 적자가 낮고 부채비율 145%, 167%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신세계건설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 라인이겠죠. 9568억, 단기순이익 122억, 부채비율 278%, 유보율 911%.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도 이제 자리를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겠죠.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504억, 15억, 부채비율 48%, 유보율 1578%.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위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지스도 물류 관련 종목인데요. 네, 계속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 4583억 단기순이익 좀 늘어났고요. 부채비율은 104%, 유보율은 1196%.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INC입니다. INC도 네, 차트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역시나 차트의 모습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부채비율도 32%, 유보율, 부채비율과 유보율은 나쁘진 않지만 회사가 적자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 인터파크는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3조 3394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5억.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어드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부채비율은 170%, 유보율은 665%. 그냥 그렇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카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카스를 맥주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니고요. 체온계 관련 회사입니다. 매출액은 1394억이고 단기순이익은 적자네요. 부채비율은 좀 높고 유보율은 낮은 편입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좀 봐야겠죠. 중앙대 관련으로도 종목들이 많습니다.
포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522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8억, 부채 비율은 38%, 유보율 661%. 그냥 그렇습니다. 경찬산업도 최근에 좀 오르다가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4,864억, 46억. 적자폭을 많이 줄여드는 모습. 사실은 더 자세히 보려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났는지를 봐야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426%, 부채 비율이 매우 높죠. 유보율도 좀 낮은 편이고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흑자 전환이 좀 됐고, 그렇지만 차트는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는 좀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겠죠. 유로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장대 양봉 나오는 모습인데요. 832억, 11억, 120%, 37%. 네, 좋지 않습니다. 위즈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25억 적자고요. 부채 비율은 11%, 유보율은 1423%.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적자인 걸 빼면 회사에 돈도 있고 일단 차트적으로도 좀 나빠 보이진 않고요. 유성기업입니다. 유성기업도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15억 당기순이익은 적자고요. 부채 비율은 39%, 유보율은 1942%. 적자인 것 빼고는 회사에 돈도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미생물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48억 15억이고요. 부채 비율은 71%, 유보율도 1811%.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차트적으로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고요. 우진입니다. 우진도 최근에 좀 지저분한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장난 아니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898억이고 당기순이익 339억으로 확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은 44%, 유보율은 1392%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온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많이 올랐죠. 거의 2배 오른 모습인데 478억에 당기순이익 21억, 부채 비율은 65%, 유보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192%. 그냥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음봉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네, 주가가 변동폭이 매우 컸습니다. 역시 회사 394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적자 154억이고요. 부채 비율 높고 유보율 낮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엔게임입니다. 엔게임 게임주로도 많이 알려진 게임이고 메타버스로도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죠. 424억, 예, 69억, 부채 비율 22%, 유보율 395%. 그냥 그렇습니다. CS입니다. CS도 4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430억, 당기순이 2억, 부채 비율 28%, 유보율은 134%. 역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정다운도 네, 정다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고 지금은 다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40억이고 당기순이익은 적자고요. 부채 비율 114%, 유보율은 높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프리엠스도 관련주로 유명하죠. 최근에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184억에 당기순이익 1억, 부채 비율은 8%, 유보율은 1633%.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저는 만약 올라온다면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GL 팜텍입니다. 역시 차트가 좀 지저분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120억이고 당기순이익 적자입니다.
부채 비율 높고 유보율 낮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38억이고 당기순이익 22억이고 부채 비율 65%, 유보율 439%,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이즈입니다. 코이즈도 아랫골이 엄청 달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370억이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6억이고 부채 비율 142, 유보율도 142. 좋진 않네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669억이고요. 적자 102억이고 부채 비율 170%, 유보율 163%. 네, 좋지 않네요. 토탈 소프트입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21억이고요. 22억, 79%, 214%.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326억, 1414억, 13억, 56억이고 당기순이익 46억, 부채 비율 47%, 유보율 네, 좋습니다. 네, 요 정도면 나쁘지 않고 수산 INT입니다. 역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230억이고 당기순이익 20억, 부채 비율은 14%, 유보율은 2225%. 좋습니다. 재무적으로 좋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더 좋겠죠. 재무도 좋고 차트도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재택근무주로 시세를 많이 냈었고 이후에 다시 시세를 한번 내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인데요. 보안 관련주죠. 189억, 18억, 부채 비율은 30%, 유보율은 622%. 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에너지 관련입니다. 지에넌 에너지가 최근에 좀 깨다가 자리를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04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적자고 부채는 18%, 유보율은 870%. 적자 난 것 빼고는 나빠 보이진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리츠는 부동산 관련이죠. 최근에 시세를 많이 내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은 535억이고 당기순이익 67억, 부채 비율은 17%, 유보율은 높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주들은 탄력을 받으면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성건설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3410억이고 당기순이익 29억, 부채 비율은 230%, 유보율은 234%.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스타코입니다. 주택 관련이죠. 최근에 시세를 많이 줬고 59억, 당기순이익 적자고요. 부채 44%, 135%. 매출액이 너무 없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구도 최근에 시세를 많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 755억이고 당기순이익 93억이고 부채 비율은 33, 유보율이 매우 높네요. 7683%. 해서 돈이 많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츠입니다. 하츠도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1251억, 당기순이익 60억, 부채 비율 18%, 유보율 1314%.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길게 가져가면 좋겠죠. 시공테크도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인데요. 좋습니다. 재무는 보지 않겠습니다. 재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NX입니다. 역시 한국가구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2337억, 적자 89억, 부채 비율 149%, 유보율 좋지 않습니다. NX가 시장에선 더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그렇지만 재무는 한국가구가 훨씬 좋네요.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도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네, 한번 볼까요? 추정치가 208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93억.
부채 비율은 610% 높습니다. 유보율도 나쁘진 않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는 나오긴 했는데 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이날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최근에 많이 시세를 주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812억이고 단기순이익 45억, 부채비율 184%, 유보율 421%. 그냥 그렇습니다.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65억, 순이익이 23억, 80%, 259%. 그냥 그렇습니다. 푸드웰입니다. 푸드웰도 좋죠. 이제 쌍바닥 찍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373억, 57억, 부채비율 61%, 유보율 1533%. 네, 재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계속 지켜보면서 푸드웰 같은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CJ시푸드도 최근에 다시 좀 약간 올라오는 모습. 1490억, 21억, 105%, 264%. 그냥 그렇네요. 신라 SG입니다. 역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627억, 네, 적자고요. 부채비율 182%, 유보율 621%. 역시 그냥 그렇습니다. YM넷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요 모습과 아이스크림 에듀는 약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YBM넷도 보시면 적자죠. 526억, 마이너스 16억, 부채비율 89%, 유보율 410%. 역시 그냥 그렇습니다. 비상교육은 최근에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1723억,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부채비율은 34%, 유보율 좋고요. 적자 난 거 빼고는 회사에 돈도 많고 네,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미 좀 고가래서 좀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 때는 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일봉으로 볼 때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네,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1155억, 8억, 부채비율 36%, 1080%.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스텔 바작입니다. 최근에 45일선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은 673억, 48억, 27%, 237%. 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모아가야겠죠. 아지백 WB입니다. 네, 제목이 익숙하지 않고 전혀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60억이고요. 36억, 부채비율 27%, 유보율 826%.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엘리트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썼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은 신고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한 기준은 최근의 기준으로 네, 최근에 거래량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 매우 잘 돼 있다. 재물을 보시면 1479억 적자고요. 부채비율 85%, 307%. 그냥 그렇습니다. 형제 INC입니다. 역시 비슷한 종목인데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671억이고요. 단기 적자고 부채비율 높고 유보율 없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한네트입니다. 한네트도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44억에 12억이고 부채비율 54%, 508%.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테마를 받으면 크게 올라가겠죠. 푸른기술은 양수 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도주랑 화폐개혁과 관련이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237억, 10억, 29%, 899%. 네,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CCTV로 가장 핫한 정책주인데요. 코컴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기간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189억, 73억,
부채 비율 23%, 유보율 1332%, 재무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도 이제 자리를 잡고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1304억, 당기순이익 25억, 부채 비율 61%, 유보율 864%입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부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빨리 대략적인 모습만 보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적 좋고 차트 좋은 종목들 골라서 모아간다면 저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